여러분, 건축물 대장이라고 들어봤어요? 건축물 대장의 종류는 몇 개일까요? 일반 건축물 대장과 집합 건축물 대장 두 개로 일단 갈려지죠. 일반 건축물 대장, 표제부하고 전유부. 집합 건축물 대장은 총괄 표제부, 표제부, 전유부. 총 5개예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려면 최소 2개 이상의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밖에 아냐면 건축물 대장이라는 게 있다는 것밖에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건축물 대장 2개 이상을 열람하지 않는 한 완벽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수 없으므로 불가능하므로 여러분은 100% 과태료 대상입니다. 왜 안 가르칠까요? 국토부는 알고 있으면서 왜 안 가르칠까요? 자, 두 번째 볼까요? 영수증입니다. 영수증과 관련된 부분들은 현금 영수증 의무 가입 발행 사업자예요.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10만 원 이상 받으면 영수증 발행하셔야 되니까 굳이 단서가 안 나와도 홈택스 들어가면 다 알아요. 나중에 이제 강의하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준선이라는 걸 알려드릴 건데 이거 새 나가면 안 되는 거라 지금 얘기하기는 그렇고 기준선이 있어요. 세금 신고의 마지노선, 미니멈이라는 게 있어. 무조건 그 미니멈을 넘겨줘야 되지 무조건 탈세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확인 설명서예요. 확인 설명서. 단속에 제일 중요한 건 얘예요. 얘예요. 확인 설명서. 얘는 작성이 규정을 갖고 있죠. 법정 서식이죠. 그죠? 법정 서식이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작성이 돼야 되고 규정에 따라서 작성하는 방법이 정의가 되어 있겠죠. 제가 22년 전 그 계약서를 열어왔을 때 확인 설명서는 엉망이었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확인 설명서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 설명서에 대한 분쟁이 소송으로 연결돼서 판결이 나왔고 이 판결들이 쌓여서 지금은 작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확인 설명 작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건데 확인 설명서 작성과 관련돼서는 딱 이렇게 설명하면 제일 쉬워요. 원칙은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고 확인 설명을 하고 계약을 해야 돼요. 계약서를 작성해야 돼요. 이게 공인중개사법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실무는 계약서를 쓰고 확인 설명서를 쓰죠. 그죠? 이게 원칙과 실무의 차이점이에요. 여기서 어떤 문제에 괴리가 생기냐면 임대차 신고나 실거래가 신고에 관련된 문제가 생겨요. 지금은 얘기 안 할 거야. 얘기 안 할 거야. 쉽게 얘기하면 실거래가 신고는 가계약일로부터 30일이잖아요. 맞아요? 가계약일로부터 30일. 그죠? 그래서 가계약일로부터 30일이니까 가계약일, 계약일, 확인설명서 작성일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때로부터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되니까 역산해서 마이너스 30일 이때로부터가 아니죠. 여러분은 이 날짜를 기억하세요. 가계약한 날을 기억해요? 어디다가?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는 했다니까? 그러면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되잖아. 그죠? 실거래가 신고를 언제 할 거냐고 묻는 거예요. 이건 초보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빨리 하면 되지 뭐. 그러면 안 까먹잖아. 라고 얘기하거든요. 웃기고 있네.
그걸 실무 안 해본 양반들이야. 실거래가 신고를 하고 계약 내용에 변경이 생기면 변경 신고 또 해야 되거든. 더럽게 복잡해. 짜증나. 그러니까 개공 입장에서는 계약이 안 바뀔 때쯤, 즉 계약금 계약이 끝날 때쯤, 즉 중도금 들어갈 때쯤, 그때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면, 아니 그때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중도금이 없으면.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실거래가 신고 위반으로 처벌받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요. 실거래가 신고를 32일 만에 했어. 그러면 엄청난 중범죄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실거래가 신고를 32일 만에 하면 엄청난 중범죄야? 아니요. 범죄 집단이고요. 아니요. 뉴스엔 그렇게 나와. 네. 뉴스엔 그렇게 나온다고. 근데 아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어. 단순한 실수라는 건데요. 문자에 써놓지 당연히. 그러면 문자 내용을 매일 보면서 오늘 가계약했어. 오늘 가계약했어. 하루 지났어. 오늘 가계약했어. 이틀 지났어. 오늘 가계약했어. 3일 지났어. 이렇게 카운트할 것 같아? 웃기고 있네. 씨. 웃기지 마. 22년 있었다니까? 난 여러분이 무슨 실수를 하는지 너무 잘 알아. 왜냐면 우리 회원들이 맨날 그 실수로 나한테 연락이 와. 그 단순한 실수로. 이런 사람도 있어. 매매는 실거래가 신고하는데 오피스텔은 실거래가 신고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순식간에 분명히 해야 되나? 라고 떠오는 사람이 있을걸? 모른다고. 그러니까 오지선대왕만 열심히 하셔갖고 몰라 이씨. 모른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중개업 20년 한 양반이야. 그런 사람도 그런다고. 그러니까 오직 하겠냐고 여러분. 오직 하겠냐고. 자,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생기죠. 확인 설명서. 얘는요. 원래는 이 순서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확인 설명서는 결국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 다시 할 거예요. 법의 규정에 의해서 작성하는 거고 확인 설명서는 작성에 대한 원칙이 이미 정해져 있고 이 원칙은 행정, 즉 공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사실, 실제, 현황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확인설명서의 기본 개념이에요. 기본 개념.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거예요. 100제곱미터의 건물인데 주거용으로 40제곱미터, 비주거용으로 60제곱미터예요. 이러면 어떤 확인 설명서를 써야 될까요? 주거용? 비주거용? 비주거용? 이해요? 만일 50이면 주거용? 네. 이거 시험에 나오나 봐. 네. 여러분이 대답할 때는 내 시험에 나오니까 나오니까. 자, 그럼 이제부터 바꿔볼까요? 난이도를 올려볼까? 모호하다면? 대장을 하고 대장상 면적이 모호하다고. 대장상의 면적이 안 나온다고요? 모호하다고. 주거용이에요. 주거용이라고. 네.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면 주거용이에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분양하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분양하는 건축 중인 건물 대장이 없잖아요. 알 수가 없죠. 네, 이런 것들이에요. 자,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요.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범법자인 거예요. 볼 것도 없이 범법자인 거야. 공부를 기준으로 써라 라고 됐죠. 업무용 오피스텔이니까 공부에는 업무용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주거용이죠. 근데 현황은 뭐예요? 주거용이잖아. 그러니까 비주거용 확인설명서를 가지고 작성하되 주거용처럼 빠진 거 다 써줘야 돼. 빠진 거 다 써줘야 된다고. 자, 우리 여러분은 오늘 저 덕분에 과태료 400만 원 버신 거예요. 과태료 400만 원 번 거라고. 솔직히 얘기해서 업무용, 아니야, 주거용, 비주거용이 틀린 게 그렇게 문제인가? 막 400만 원씩 과태료를 낼 만큼? 에? 그렇게 큰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래잖아요. 문제래잖아. 공인중개사씩 되시는 분들이 왜 그것도 모르느냐. 모르네. 문제래. 어우, 뭐, 그것뿐만이 아니야. 뭐, 수업 때, 뭐, 사건, 사고 얘기하면서 어차피 여러분이 중개를 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도 다 정리해 주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야. 작년 한 해,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정확하게 집계는 안 됐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작년 한 해, 공인중개사 표시광고 위반으로 400만 원의 과태료를 받은 사람만 2,000명이에요.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이런 느낌이 들겠죠? 아, 내 얘기구나. 내 얘기구나. 라고 들겠죠? 네. 상상 초월이죠. 상상 초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여러분을 만나서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본 강의 하면 어차피 더 디테일한 얘기도 할 거고 자세한 얘기도 하겠지만 적어도 오늘 청강 오신 분들이 1시간이라도 시간이 아깝지 않게 만들어 드리려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공인중개사시잖아요. 확인설명서 작성하는 방법 다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안 써봤잖아. 여러분이 기껏 해본 거라고는 협회 실무교육 할 때 꼴랑 그거 한 장 그거 베껴 쓴 게 다잖아. 그지? 그거 해갖고 택도 없어. 그러니까 집에 가서 써봐. 써보면 그때부터 알아. 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건축물 대장이라고 들어봤어요? 건축물 대장의 종류는 몇 개일까요? 이거 맞추면 선물 줄게. 건축물 대장의 종류는 몇 개일까요? 건축물 대장 또 뭐 주고요? 3개? 와, 비슷했어요. 건축물 대장에 뭐 또 토지가 왜 나와? 5개예요. 5개요. 일반 건축물 대장과 집합 건축물 대장 2개로 일단 갈려지죠. 일반 건축물 대장, 네, 표제부하고 전유부. 집합 건축물 대장은 총괄 표제부, 표제부, 전유부. 총 5개예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려면 최소 2개 이상의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밖에 아냐면 건축물 대장이라는 게 있다는 것밖에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건축물 대장 2개 이상을 열람하지 않는 한 완벽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수 없으므로 불가능하므로 여러분은 100% 과태료 대상입니다. 네. 왜 안 가르칠까요? 국토부는 알고 있으면서 왜 안 가르칠까요? 중개업 하지 말라고요. 그럼 공인중개사 시험 왜 볼까요? 응시료 벌려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여러분 다 놀아나신 거예요. 그러니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지고 돈 벌겠다고 꿈도 꾸지 마. 안 잃어버리면 다행이야. 안 잃어버리면 다행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중개업을 할 거면 제대로 하시라고. 제대로 하시라고. 응시료 수입이 제일 짭짤하대. 뭔 얘기인지 알죠?
말도 안 된다며 요새 엄청 비싸다며. 그런데 수능 다음으로 많잖아.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이게 돈이 얼마냐고. 그러니까 그 인력공단,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절대 이 시험을 포기 못 하는 거야. 이 시험을. 왜 그거 봐 해갖고 다 먹고 사는데. 자기네들 로비도 하고, 뒤에서 저기도 하고, 뭐 상여금도 챙기고 다 하는데. 그죠? 진짜. 그러니까 중개업하지 말란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 하셔야 되잖아. 그 상황에 여러분 하셔야 되잖아. 심지어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돈도 벌어야 되잖아. 뭘 잘해. 돈 벌 거잖아요. 돈도 벌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야 갈 길은 실제 오늘부터가 1일이에요. 지금까진 웃기지 마라 숑이고 오늘부터가 1일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들을 잘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